오늘은 우리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에게 자녀 양육에 관해서 또 신앙 안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을 할 것인가, 건강하게 또 믿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칠 것인가, 그런 책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용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힘센 엄마예요. 제목이 예. 아주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 어, 오해하는 분들도 많다면서요? 예.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셀 수 있느냐고 네, 그러시면서 오해들을 좀 많이 하시기도 하고. 오해를 좀 하는군요. 예. 이단이 아니냐고. 근데 원래 이 제목을 잡기까지는 좀 인간이 신보다 더 세려고 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신화 속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뭐 성경 속의 하나님도 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세지려고 그러면 그곳에 심판이 임했단 말이죠. 저주가 임하고 신들이 인간이 신들보다 더 세지려고 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바벨탑 사건이 그랬고 처음부터는 뭐 에덴 동산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다가 결국 쫓겨나고 하는 일들이 가만히 보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보니까 엄마들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지려고 그러면 그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기보다는 네.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겨지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반어적으로 반어적으로 쓴 이 제목을 좀 썼던 건데 글자 그대로를 해석들 하시고. 예,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 아니 어떻게 세? 그러면서 책 제목을 그럼 좀 그러실 수 바꾸자.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정말 그렇게 느끼거든요. 예.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아. 엄마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명령하고 그렇죠. 내 마음은 읽어주지도 않고 엄마 생각대로만 아이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가정에서 이게 하나님보다 더 세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말로 행복해야 하는 가정 공동체가 깨져가고 있지 않는가. 네. 마치 에덴 동산이 깨졌던 것처럼 말이죠.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 때 하나님보다 무엇인가 다른 걸 더 찾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보다 그게 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의지하는 거겠죠. 예. 자연히 그럼 하나님보다 더 힘센 돈, 하나님보다 더 힘센 뭐 명예, 예. 뭐 이렇게 다 갖다 붙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 우상이 되어주는 거죠. 제가 조금 해명을 해드린 건가요? 예. 근데 이제 아이들은 엄마를 하나님처럼 뭐 의지하는 거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질서지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한 개인의 인격이 엄마에 의해서 무시된다거나 네. 그것이 잘 발현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을 제가 이게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지 않나? 그럼 안 되는데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목사님 충분히 좋은 엄마 사역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그러니까 엄마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엄마가 행복한 가정은 자녀도 행복하고 그런 가정의 가장이 자신감이 넘치고 예. 그런 사람은 더욱 자신 있게 일하고 사회가 또 안정이 되고 예. 엄마가 참 중요하다. 그 전에 남성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자유롭습니다. 근데 여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 이게 과도한, 요즘은 또 이제 일하는 여성분들도 많은데 그래요. 과도한 짐을 지우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얘기도 듣지 않으세요?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제 왜 여자만 갖고 그러냐고. 남자 포기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가정 사역을 하면서 예. 가정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 사역을 정말 새벽 기도회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10년을 해갔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네. 가정이 살아야 된다. 근데 그 해에 제가 10년 했던 그 해에 통계청 자료도 그렇고 우리 전문가들이 보는 잡지에도 그렇고 드디어 우리나라가 1등을 했다는 겁니다. 뭘 1등 했겠습니까? 가정 해체. 그동안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등을 해줬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따라잡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가정 해체 이혼율 1위가 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10년을 했는데 결과가 이거라면 이거 안 되는 거를 내가 하고 있나? 그때 제 철학이 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할 수 없는 건 하지 말자. 할 수 없는 걸 하겠다고 붙들고 있으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못하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걸 하자. 할 수 있는 걸 하면 신기하게도 한 10여 년 하면 할 수 없었던 것도 할 수 있는 어떤 관점이 생기고 창조적인 능력이 이렇게 되는데 여지껏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밤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하지 그럼?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어서 이걸 내려놓고 목회를 생각하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연년생 두 아이들이 어릴 적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아빠는 잔머리 대마왕이야. 자기들이 잔머리 아무리 굴려봐야 아빠의 잔머리를 이길 수 없으니까 이 JQ가 높은 사람들, 잔머리 지수가 높으면 깊게는 못 봐도 넓게는 볼 수 있거든요. 저 그날 잠이 안 오는 그 밤에 저한테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4인 가족,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두 자녀를 둔 이 4인 가족이 보통 뭐 우리의 가정 구조라면 이 4명을 다 살리려고 그러니까 내가 못한 거 아닐까. 그 중에 한 명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지난 10년 동안 내가 했던 임상과 공부했던 이걸 가지고 한 명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4명은 못 살렸지만 잔머리가 발달되니까 이제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 4명 중에 한 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난 누굴 살려야지? 이제 그리고 보니까 아빠는 아닌 거예요. 아빠가 아니에요? 예, 아빠는 살려봐야 우리 사회 현재 구조 속에서 아빠만 살고 마는 거야. 왜냐하면 영향력이 없거든요. 새벽에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온 아빠가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외로운 시라소니 같은 거군요. 물론 뒤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는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접하고 사소한 것부터 정말로 중요한 어떤 것들을 세세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빠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는 구조에서 아이들을 일일이 다 케어하고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살아봐야 저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시 한 편을 본 거예요. 냉장고가 좋다. 맛있는 거 주니까. 하다못해 우리 집 강아지 뽀비가 좋아요. 나랑 놀아주니까. 마지막 년이 결작이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왜 있는지 모르는 그 사람은 영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빠를 일단 적혀놓고 보니까 그럼 고3 장남일까? 아니면 예쁜 딸일까? 이 친구들도 살아봐야 그렇게 영향력이 가정 안에서 크지 않겠다. 그럼 누굴까? 엄마가 나오는군요. 중요한 엄마이자 아내인 여성이 살아야 되겠다. 그럼 한 사람이 살면 나머지 3사람은 더불어 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이 충분히 좋은 엄마에서는 엄마에게 과도한 어떤 막중한 의무나 책임감을 부여하려고 엄마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엄마 행복해야 된다. 그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중심에 엄마를 이제 둔 거죠. 책을 보면은 이제 엄마 노릇 하지 말고 예. 엄마가 되어달라. 예. 그런 이야기를 책 속에서 많이 합니다, 목사님. 예.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날 저도 여러 이제 부모 교육을 받으러도 가고 어떤 교육이 있나 싶어서 책도 보고 이러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되어지고 있는 교육이 뭐 대부분 거의 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제가 다 들은 건 아니니까 어폐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가서 본 중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자꾸 뭘 해라. 엄마는 대화법이 이래야 되고 엄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심지어 어떤 책들은 엄마의 정보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런 교육 교육을 아빠의 무관심과 엄마의 정보. 예, 그래서 엄마들에게 진짜 투두를 자꾸 이야기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뭘 할 수 있으려면 먼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호가 not to do and to be. 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투두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금방 들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본 거죠. 엄마들한테 자꾸 뭘 해라라고 하는 한 엄마들은 계속해서 나는 안 되는데 일주일은 해요. 우리나라 엄마 교육들도 되게 5주짜리 이제 단기 교육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국민적으로 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5주 단기 프로그램 됐는데 저는 이제 신혼부부들을 한 16년
한 번 맡으면 한 10가정 정도 평균 들어오는데 2년씩 케어하거든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하는데 엄마들이 신혼 때 아이를 낳고 남편과 함께 삼각관계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데 참 많이 힘들거든요. 요즘은 더더군다나 산후 우울증이라는 이름들로 그 엄마의 힘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엄마들이 힘들어하는데 네. 그 힘들어하는 엄마들에게 이제 제가 5주 어머니 학교 이런 프로그램에 이제 다녀오라고 그래요. 그럼 갔다 오는 동안에는 정말 행복해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5주 가정을 마치고 한 2주쯤이 지나가는 때부터는 얼굴이 어두워져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얼굴 표정이 안 좋아? 그러면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보라고. 자괴감에 빠져서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아, 이 5주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좀 길게 늘려놓았습니다. 그래서 4단계로 엄마가 차지하고 있는 그 역할들이 엄마의 역할도 있지만 아내의 역할도 있고 또 시댁으로 가면 며느리 역할도 있고 친정으로 가면 딸의 역할도 있고 또 자기의 인생 남은 인생 100세 시대라는데 아이를 낳고 끝난 게 아니라 또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해 나가야 될 여성으로서의 이 각각의 역할들을 좀 살펴가면서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고 그러면 아내도 할 수 있고 엄마도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시대에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 자아 실현에 대해서부터 상실한 꿈 비전에 대해서부터 다시 이제 살펴가면서 네. 엄마 되는 아내 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차원으로 이제 하나씩 해 나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엄마들한테 이 내용을 한 단어로 좀 정리해서 줄까? 아, 엄마 노릇 하지 마세요. 엄마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랍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네, 뉘앙스가 확실히 좀 다르네요. 예. 노릇하지 말고 되라. 하려고 예. 하면 할수록 지칩니다. 지치죠. 더더군다나 요즘 엄마들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터넷 치면 뭐 유튜브에서 좋은 강의 다 있고 또 책 강의 또 이론적인 설명들이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은 점점 더 아파하고 가정은 더 깨어져 갈까? 자꾸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강박적인 부담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이 지치면 어느 누구도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무기력해지죠. 충분히 좋은 엄마 사역 이거 사역에서 미처 다 이야기하지 못했던 예. 세미나 때 미처 다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책에다가 이렇게 담으셨다고 하셨어요. 예.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시게 되셨을 텐데 예. 좀 많은 분들의 경험도 변화됐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제가 제일 많이 기억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은 예. 어느 날 남편이 퇴근을 하고 이제 지쳐서 저녁 늦게 들어가서 침실에 들어간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있는데 초등학교 4, 5학년쯤 된 아들이요. 조용히 침실로 들어와서 엄마는 이제 저녁 먹은 거 정리하고 내일 아침 준비하느라고 주방에서 있었겠죠. 아이가 와가지고 누워있는 아빠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이상해졌어. 피곤해가지고 쉬려고 누웠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아빠가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게 일어나가지고 뭐 왜 그러는데 이렇게 물었겠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요.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좀 외향적인 성격이고 활달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밥을 먹다가 꼭 물그릇을 엎질른다든지 어떤 때는 일어나다가 상까지 아예 차고 일어나가지고 상이 다 뒤집어지고 이런 아이를 키우려면 엄마가 엄청 피곤하거든요. 그날도 이 아이가 국그릇을 엎질렀나 봐요. 다른 때 같았으면 사단 났네. 얘 또 요게 그냥 찬찬하지 못하게 사내 자식이 엄마가 막 그럴 판인데 그날따라 엄마가 이 강의를 듣고 간 날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다. 가서 걸레를 가져오거라. 엄마가 그랬대요. 이 아이가 걸레를 가져와서 쭈삣쭈삣 하고 있는데 걸레질을 하면서 먹던 밥 먹으라고. 이 아이는 평생에 자기 4, 5학년 되기까지 한 번도 먹던 밥 먹어본 적이 없어요. 가서 늘 벽 보고 서 있었지.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내가 또 왜 이렇게 했나 이러면서 반성을 했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밥을 먹으라고 그러니
근데 인생이 4, 5학년쯤 되면 들은 게 또 있잖아요. 밥을 한 숟갈 뜨는데 눈물이 나요? 갑자기 아니요.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어요. 어.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아, 이상하게 죽는다는데. 죽는다는데. 내 엄마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냐? 새 엄마가 오면 나를 낳아준 엄마도 이렇게 여지껏 혼내면서 내가 설 길이 없었는데 이거 엄마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싶으니까 고민하다가 아빠한테 온 아빠한테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구나. 엄마가 이상해졌다고. 근데 아빠는 알잖아요. 자기 지갑에서 등록비가 나갔으니까 엄마가 요즘 어디 다니는 줄. 그래서 아이한테 그런 거 아니라고. 엄마가 요즘 좋은 엄마 되려고. 그래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엄마가 되려고. 예. 엄마 그래서 노릇하는 게 아이를 아니고. 달래서 보내놓고 누웠는데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왜 이렇게 주눅들게 겁이 많게 키웠을까? 그래서 정리 다 끝내고 잠자리에 들어오는 아내한테 잠깐 앉아보라고. 아이가 금방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자기 둘이 그날 밤에 부응해한 거예요. 아이한테 미안해. 강의 듣다 보니까 내가 잘못 키우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한번 잘해보려고 한다고. 당신도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서로 지지해주고 한번 잘 키워보자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밤새 이야기하면서 이 남편이 뭐가 있다. 그동안 자기 아내는 안 해본 게 없대요. 어머니 학교도 갔다 와보고 내적 치유 프로그램도 갔다 와보고. 근데 꼭 갔다 오면 한 2주 가는 거죠, 약반에. 그럼 그 다음부터는 더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처음엔 야 이랬다가 2주 동안에는 안 했는데 이게 좀 더 갈까 싶었는데 늘 거기가 고비야. 이번에도 어디 간다고 그래서 이 남편이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달이 가고 3달이 가도 우리는 1년 쭉 이어지는 변화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니까 정말로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제 쉬워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니까 이 남편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식사 함께 하자고. 그러면서 이게 어떤 연유인가. 그러면서 아빠도 좀 해달라고. 승부해주는 아빠 요청도 좀 있고. 아, 그럼 아빠도 하시나요? 이제 지금 준비 작업 단계입니다. 이제 부모님 세대의 어머니 상하고 사실 요즘 세대들의 이제 어머니 상은 조금 다르죠. 환경도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에서는 요즘 엄마들이 아이들보다 더 엉망진창이 돼 있다. 이런 표현도 목사님 쓰셨어요. 예. 요즘 아이들보다 20대 엄마들이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하는 방해하는 요소는 글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일단 엄마들이 주관을 갖고 내 아이는 이렇게 키우면 키워야겠다. 좋겠다. 이게 있으면 좋은데 불안한 거예요. 하도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아이의 학교를 언제부터 준비해야 된다. 미래를 어떻게 하면 아이가 잘 클 수 있는지 엄마가 더 많이 띄워야 된다. 그래서 엄마는 제2의 교사가 되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엄마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것 같아요. 그럼 내게 뭐가 딱 있으면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든지 간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없으니까 참 많이 그 시대적인 상황에 또는 옆에 있는 엄마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의 교육관이 달라지니까 아이들은 그 안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아이들도 또 모르죠. 헷갈려 하는 거죠. 예.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즐거운 게 있는데 엄마는 또 이래라고 그랬다가 저러라고 그랬다가 그러다가 엄마가 그걸 또 다 챙겨주느냐 어느 순간이 가면 엄마도 지쳐가지고 그렇죠. 네가 이제 한번 알아서 할래? 이렇게 이제 가게 지치죠. 되면 아이는 정말 자기가 독립되어진 어떤 가치관을 형성도 못했고 엄마만 의지했었는데 엄마는 지쳐있고 거기에서 결국에 이제 혼돈 가운데 빠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고 있지 않을까. 네. 엄마의 정보와 아빠의 무관심과 그다음에 할아버지의 재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좋은 얘기는 꼭 아니군요. 그러면 오히려 그러면 엄마의 재력 엄마의 정보라는 말보다 엄마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더 맞나요? 그러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어떻게 아이에게 접근하느냐가 충분히 좋은 엄마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이 말은 어떻게 생겨난 거냐면 대상관계학이라고 하는 상담학 이론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이제 영국의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음. 주로 대상이 소아죠. 초등학생 또 미취학 아동들. 근데 이 아이들이 이상 행동을 하고 문제 행동을 해서 오는데 원인이 이 아이들에게 없는 겁니다. ADHD라고 그래서 뇌에 무슨 이상이 있나 싶어서 보면 이 아이는 뇌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집중하지 못하고 틱장애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상한 행동들을 왜 할까 하고 봤더니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양육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로 그 주된 양육자가 엄마거든요. 엄마고. 그래서 이 엄마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 대부분의 엄마들이 완벽한 엄마예요. 완벽한 엄마가 왜 아이들을 잘 키우지 못하고 이상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지? 근데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할 수가 없는데 완벽하려고 하는 엄마들을 여기 퍼펙트 마더. 근데 자기가 완벽하지 않은 걸 자기가 알아요. 근데 이런 엄마들일수록 자기가 완벽하지 않은 만큼 누구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냐면 아이들을. 내 아이들이 내가 못한 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무의식의 어떤 움직임이 네. 아이들을 자꾸 그렇게 몰아가다 보니까 95점을 맞고 온 아이에게 왜 아쉬워하는 이거 왜 거예요. 틀렸냐고. 예. 네. 야, 아깝다. 너도 아깝지. 아니 얘는 지금 95점 맞아와서 칭찬 들을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이 완벽한 엄마는 하나 때문에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 완벽함을 요구해요. 그럼 아이들은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 다음 시간에 100점을 맞춰와요. 그럼 이제는 엄마가 만족해하고 칭찬해 줄 줄 알았죠. 근데 엄마가 이 완벽한 엄마는 100점 맞아온 아이에게 칭찬을 하지 않고 시험 쉬웠지. 그렇죠. 아니면 다 100점 맞았냐? 예, 몇 명이야 100점 맞은 예. 애들이. 그래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기대했던 반응이 오지 않으면 아이는 점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나 엄마는 내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야. 점수 문제가 아니었어. 100점이 만점인데 그 만점도 만족하지 않는 건 점수 문제가 아닌 거지. 아이는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한 부정. 무한 긍정으로 살아도 살기 힘든 세상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완벽한 엄마들에 의해서 무한 부정하는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를 이제는 신체적인 또는 관계적인 이 차원에서 문제가 이제 발생되어질 때 데리고 오는다는 걸 알고 이 학파의 학자들이 완벽한 엄마 되려고 하지 마세요. 충분히 좋은 엄마면 충분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제시한 엄마, 굿 이너프 마들.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목사님 보실 때 예. 충분히 좋은 엄마 이런 분들 보면은 정말 모델이 될 만한 분들이다. 그런 분들도 좀 어떻게 있으셨나요? 어때요? 예, 현장에서도 만나지만 우리 충분히 좋은 엄마는 가장 상징적인 게 이제 따스한 가슴이거든요. 안아주는 품.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셨던 이 수산나 여사가 그런 19명의 아이를 낳고 13명을 이제 양육했다고 그러는데 이 13명 한결같이 이 따스한 품으로 양육한 이 대표적인 예로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하지요. 한 번은 딸들이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친구들이랑 어울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래요. 이 수산나 여사가 어느 날 숯을 한가득 갖다 놓고 그 딸에게 안아보라고 그래. 이 딸이 기겁을 하면서 아니 이 숯을 만지면 내 옷도 더럽혀지고 이거 기관지로 들어가면 건강에도 안 좋을 텐데 왜 이걸 안으라고 그러느냐고 엄마한테 따져 묻듯이 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 네 말이 맞아. 사람도 그래. 너가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이 숯은 뜨겁지 않지만 너에게 해를 입히듯이 사람도 당장은 너가 해를 입는 것 같지 않지만 그로 인하여서 너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야. 이 딸이 그 엄마의 말을 알아듣고 자기의 삶을 다시금 수정하게 되어졌다. 매일 저녁마다 13명의 아이를 한결같이 하나 있는 것처럼 안고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손님들을 접대하게 돼서요. 바쁜 그 와중에
주방에서 이제 식사를 마치고 과일과 차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엄마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엄마 뭐 어디 있냐고. 그 어디 있다고 알려주는데 이 엄마가 무릎을 꿇고 아이와의 눈높이를 맞추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오고 또 다시 오고 이거를 열 몇 번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엄마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고 거기 가면 거기 있다고 여러 번 설명하는 것을 주방에서 손님이 본 거예요. 과일을 내오는 이 수산나 여사에게 아까 주방에서 봤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한두 번도 아니고 십수차례 아이가 와서 그렇게 하면 나라면 소리를 질렀을 텐데 아니면 바쁘니까 나중에 찾자고 이랬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할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이 여사가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19번째 화내면 그동안 18번 한 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 똑같이.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찾을 걸 찾고 찾아오지 않게 되어진 이런 과정 속에서 충분히 좋은 엄마는 이 요한 에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의 모습이지 않을까. 네. 그 책의 심리 검사 도구로 에고그램이라는 걸 소개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 에고그램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류 분석 이론에서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성격 구조를 어버이 자아, 또 어른 자아, 어린이 자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건데요. 그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네. 저는 이 이론을 1단계 양육자로서의 엄마 과정에다가 넣어놓은 이유가 세 주제들을 강의하고 그거를 자녀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보는 그래프, 심리검사 도구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마지막 강좌에다가 이 부분을 이제 넣어놓은 겁니다. 이 검사를 하면 내가 아이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어버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꾸 어버이 부모라고 하는 사람은 가르치려고 그러고 보호하려고 그러고 자꾸 비난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하는 이게요. 어버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막 7살짜리 아이도 어버이 자아가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 보면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비난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죠. 예, 어떤 경우에는 또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그래서 밥 안 가져왔으면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인간은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만 가지고 있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너 2번 결석했구나. 결석하면 이제 안 돼. 이런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어른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아빠 저한테 용돈 2번 안 주셨어요?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는 자아. 그런 반면에 또 어린이 자아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이 자아는 어른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집에서 밥하기 싫으면 퇴근하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기야 이러면서 안 하던 콧소리를 하면서 오늘 우리 외식하자 이럴 때에는 어린이 자아가 이렇게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보호받고 싶은 심리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이게 한 사람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 자아, 어른 자아, 어버이 자아. 이거를 수치적으로 검사를 하면 내 안에 어떤 자아가 더 크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서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나 원하는 대로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이것을 같이 적당한 선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수치적인 것을 엄마가 알면 내가 아이한테 그동안 너무 어버이 자아만 썼구나. 그 어버이 자아도 이제 또 구분이 되거든요. 이제 기능별로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엄마들이 알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엄마가 돼야 된다고 하는 차원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으니까 네.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엄마들이 계속해서 이제 훈련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군요. 제시해주는 좋은 심리 검사 도구입니다. 네. 2단계 책도 이제 출시가 됐죠? 예. 하나님만큼 충분히 좋은 엄마. 예. 제목에 부담이 좀 있으셨던 건가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단계로 되어져 있거든요. 네. 처음엔 엄마의 영향력. 그래서 이제 하나님보다 더 힘센 엄마는 주로 엄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좀 엄마들한테 알려드리고 그 엄마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이제 썼고 2단계로 오면 그래서 그렇게 큰 엄마의 영향력을 아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했다고 또 되는 게 아니니까 또 다시 훈련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진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내면 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거든요. 겉은 어른인데 속에 아이가 있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이너 차일드를 번역한 용어예요. 이 아이들은 주로 상처받은 아이거든요. 그 상처를 치유하면 이제는 그 상처가 건드려져도 아무렇기 때문에 내가 아프지 않고 아프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이성적으로 감정을 폭발하지 않고도 설득력 있게 아이들의 문제를 좀 치유해서 그것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힘이 엄마들에게 있다는 차원에서 이게 하나님만큼 만큼 충분히 좋은 엄마가 아닐까. 그래서 예. 2단계 책은 내적 치유에 관련돼서 네. 엄마들이 상처를 치유하도록 돕는 그런 책입니다. 밴댕이 속 엄마와 새가슴 아이의 자존감 높이는 행복 훈련.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밴댕이라고 할 때 예.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죽어버리는 그런 성질을 표현해서 속이 좁고 근데 이런 현상들이 왜 나오느냐면 결국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상처가 건드려질 때마다 아프니까 나를 아프게 한 네가 나빠라고 소리도 지르고 뭐 막 강하게 어필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상처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엄마들도 자기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가정 안에서 살다 보면 자꾸 그 상처를 서로 건드리게 되고 나를 아프게 하는 너는 나쁘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이 과정을 밴댕이 속 또 새가슴 이런 아이. 단어들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좀 이 상처를 잘 만져서 상처가 아물면 더 이상 이 상처가 건드려져도 아프지 않으니까 이제 이 상처를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구호가 상처를 훈장으로 바꾸어 드립니다. 상처가 상처 그대로 있으면 더 많은 멀쩡한 살들도 다 썩게 만들어서 살이 썩어 들어갈 때 나는 악취가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 괜히 악취가 나서 이렇게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면에서 그 상처가 치유되면 향기가 난다는 거죠. 그 향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분을 좋게 하니까 그 사람 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게 행복이라고 여긴 거죠. 네. 충분히 좋은 아빠 사역도 그러면 하시는 건가요, 목사님? 예,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바뀌어가는데 아빠들이 좋아서 퇴근이 빨라져요. 그동안은 집에 들어가면 아이도 우거지상 엄마는 무언가 불만이 가득한 얼굴을 보면서 편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아이들은 웃고 있고 엄마는 행복해 하는데 편안하다는 것을 느끼고는 더 이상 없는 약속 잡아서 괜히 집 바깥에서 아빠들이 스트레스 풀려고 돌아다닐 필요 돈도 쓰게 되고 그렇죠. 체력도 네. 딸리고 돈은 돈대로 써야 되고 이게 집에 들어가면 불편하니까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가정을 편안한 장소로 만들어 놓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도 충분히 쉬겠다. 그래서 와서 이제 쉬다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나도 좀 뭔가 할 게 없을까 하고 찾는데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어디서 배우지도 못했잖아요. 열심히 나가서 그냥 돈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근데 이제 집이 좋아서 들어와 보니까 집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도전이 생겨서 이제 이 충분히 좋은 엄마 하셨던 남편분들이 저에게 와서 저희도 해주세요. 충분히 좋은 아빠는 없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제 서둘려서 네. 좋은 작업, 아빠 예. 사역도 이제 같이.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단기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자극을 다 받았기 때문에 변화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네. 이제 좀 더 길게 이 교회라는 곳은 영원한 곳 아닙니까? 그냥 와서 몇 번 하고 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니까 이 교회가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성도님들을 케어하기 시작하면 네. 교회도 건강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나라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네. 자, 오늘 꿈꾸는 책방에서는요, 하나님보다 더 힘센 엄마의 저자 최우영 목사님 모시고 책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충분히 좋은 엄마의 반대 개념이 완벽한 엄마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뭐 엄마뿐만이 아니죠. 부모라면 아빠도 마찬가지겠고요. 넘쳐나는 양육 지침서들 참 많이 있습니다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건 아닌지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 끝으로 앞으로 사역에 대한 비전하고 또 계획 어떤 거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심리학자들이요, 조선시대 여성들 사회적으로도 억눌리고 사실 얼음을 깨고 빨래하면서 그렇게 대가족 제도 속에서 살았던 여성들과 오늘 현대 여성들 누가 더 힘들까? 당시에 조선시대 이 여성들은 그렇게 힘든 세월을 지나가면서도 우울증이라는 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크게 만연해 있지 않았던 기록들을 보면서 사실 이 시대에 얼음 깨놓고 빨래하고 대가족 제도도 아니라서 뭐 밥을 그렇게 솥에다 장작대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시대는 이렇게 참 많은 여성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리면서 힘들어할까? 그러고 봤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게 다 퍽퍽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마찬가지라고 본 거예요. 그때도 힘들었고 이 시대도 힘들고. 근데 그 시대는 왜 이런 정신병적인 심리적인 질환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 시대는 이렇게 많은가? 그러고서 찾았던 것이 그때에는 마을마다 공동 빨래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서 빨래 방망이로 빨래를 두들겨가면서 집안의 자지잘한 일부터 마을의 공동 대수사까지 다 풀어냈던 장소가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왜 그렇게 우울증이 많은가?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동창회 가서 남편 흉을 볼 수가 없고 한 번은 했더니 삥 돌아서 오는데 이게 엄청난 부풀려진 처가에 가서 친정에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교회 가서도 못 더 가고. 못하죠. 예. 이게 쌓아놓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마을 공동 빨래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이 충분히 좋은 엄마 사역입니다. 네. 오늘날은 정말 저 농촌 시골에도 교회가 다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이 시대의 마을 공동 빨래터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엄마들이 그런데 그냥 주저리 속에 있는 거를 풀어내면 후유증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괜한 얘기를 했나 싶고 그런데 학문적인 어떤 이론적인 또 심리검사 도구를 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안전한데 자기 속에 쌓여져 있는 것들은 풀어낼 수 있는 그러면 엄마들은 저절로 되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기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풀어내니 누가 와서 또 건드려도 화가 나지 않고 그런 편안한 가운데에서 가정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중심에 엄마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함께 좀 공유하고 이 시대 교회들이 이 일들을 좀 같이 해 나간다면 이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모든 교회가 우리가 마을 공동 빨래터가 되어서 네. 엄마들의 아픔을 좀 만져갔으면 하는 이 연합 사역들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 일들이 지금 서울, 경기, 이제 대전까지 조금씩 이제 알려져 가면서 많은 교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들을 좀 함께 기도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이제 마련됐으면 좋겠다 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꿈꾸는 책방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더 힘센 엄마의 저자 최우영 목사님 모시고요. 귀한 시간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